안녕하세요. 길령명리 제5강 이론 수업입니다. 제가 요즘 말려는 쇼츠 영상을 만들다 보니 이론 수업이 조금 또 늦어졌네요. 자, 5강 지장간의 실체와 지장간, 그 다음에 합충 신살의 입체적 해석. 지금 이제 제목은 그럴싸합니다. 근데 이런 용어들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모르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그냥 계속 부담 없이 듣다 보면 차차로 알게 되신다. 그럼 지장간이 뭔지부터 볼게요. 지장간은 우리가 이렇게 천간이 있고요. 지지에 여기 이제 진토가 있단 말이에요. 진토가 있으면 요 밑에 이렇게 만세력에 보시면 그 천일귀인 만세력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을, 개, 무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세 글자 있을 때도 있고 두 글자 있을 때도 있고. 그럼 요걸 지장간이라고 불러요. 지장간. 그러니까 뭐 땅 밑에 숨어 있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장간이 어떤 글자를 가져다가 지장간을 쓰느냐, 여기 천간에 쓰는 글자 10개를 가지고 요 땅 속에 숨겨 놓은 겁니다. 그게 지장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합충, 그 다음에 신살은 이론적으로 막 쓰기 시작하면 막 100개가 넘어가나? 저도 몰라요. 뭐 몇 개 있는지는. 그런데 저희 그 문파에서는 딱 두 가지만 좀 유용하게 씁니다. 백호살과 그 다음에 백호살은 조금 이제 긍정 부정 두 개 다 쓰이지만 하여간 무서운 거. 옛날에 이제 이게 호랑이한테 잡혀가는 살이다 뭐 이렇게 됩니다. 백호살과 그 다음에 나를 도와주는 천을귀인. 딱 요렇게 두 가지만 봅니다. 귀문살 뭐 이런 거 안 봐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화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중화를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지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합이라든가 뭐 충 같은 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합이나 충이나 이런 게 운명의 실제 작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우리가 운명의 작동을 하는 건 늘 얘기하지만 세운입니다. 세운. 매년 어떤 기운이 들어오는지. 자, 그래서 여기 뭐 제목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건 원고 만드느라 만든 거고요. 다음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원고 만든 거니까 그대로 읽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주를 보면서 내 사주에 천간합이 있으니 무조건 오행이 바뀐다. 진진이 겹쳤으니 자양살 때문에 인생이 꼬인다 라며 공포를 느끼거나 오해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 대운이 들어올 때 편재운이니 돈 번다, 평관운이니 망한다, 그렇게 단식 판단했다가 현실과 맞지 않아 당황하신 적 없으십니까? 사주는 단순한 십성의 기륭이나 신살의 공포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오행의 중화, 중화를 살피고 글자가 속박된 합과 충의 입체적 작용,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흐름을 읽어내야 사람의 진짜 사정과 살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사주 8글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시간의 흐름으로 보는 거, 여기가 이제 한 15살, 여기를 그러니까 15살보다 저는 이제 고등학생 정도 시기까지 봐요. 그 다음 여기가 청년 시기. 요즘 근데 청년의 나이들이 좀 활동하는 게 좀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를 좀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한 35살까지도 요 시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한 50살까지인데 제 생각에는 한 55? 까다가다 한 60살까지도. 왜냐하면 요즘 뭐 100세 시대 막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요쪽이 이제 말년운입니다. 한 60에서 나머지 인생? 근데 요거 하나만 가지고 또 말년운을 다 하면, 그러니까 65, 한 70세까지를 요걸로 보고, 뭐, 그 다음 인생은 이제 플러스해서, 왜냐면 요거 하나 가지고 100살까지 가기는 좀 버거우니까, 플러스 여기다가 그 후에 대운으로 많이들 요즘은 현대 명리에서 다른 분들도 이 시간에다가 대운을 합쳐서 말년운을 좀 보시더라고요. 하여간 이렇게 시간으로 들어오는 걸 해석하는 건 1차원적 해석.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세월의 흐름 따라서 내 나이가 요쯤이니까 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해석하는 건 1차원적 해석. 그
그 다음에 이 공간에 대한 해석이죠. 여기는 초년, 뭐 여기는 청년기, 여기 장년기, 여기 뭐 말년, 뭐 이렇게 따지는 건 공간에 대한 해석이니까 2차원.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을 합쳐서 바로 요 4차원적 해석이겠죠. 입체적으로 해석하는 걸 3차원적 해석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십성의 단식인 판단을 넘어 오행의 중화를 얻고 합의 묶임을 풀어낼 때 비로소 3차원 시공간의 운명이 선명히 살아난다. 이게 오늘 배워야 될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우는 십성이 아니라 중화에 기여하는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무신, 병진, 예를 들어 병진, 그 다음에 여기가 정요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분에게 이제 이게 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 이게 이제 숫자로 세면 오 돈이 많네. 뭐 여자가 2명이네. 요렇게 푸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자, 그런 다음 요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재성에서요 신유술 대운이 30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 신유술이면 돈 들어온다 돈 들어와. 거기다가 지지로 들어오네 막 이렇게 하면서 돈 들어온다. 그래서 요 대운 30년 동안 당신은 돈을 아주 많이 벌겠어요 라고 요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망한단 말이에요. 그 해석. 그런 사주 명리집은 바로 나와야 돼요. 들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 벌써 재성이 과다예요. 과다 2개나 있어요. 전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근데 또 들어와. 대운에서 또 들어와요. 그러면 더 과다. 더 과다. 그러면 돈에 대한 문제가 긍정적으로 쓰이겠어요? 부정적으로 쓰일 확률이 높겠어요? 부정적으로 쓰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요. 그런데 한 달에 1,500만 원을 써요. 뭐 이러면 좋은 거예요? 돈은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한 500 벌어요 평균. 근데 이 사람은 1,000만 원 벌어요. 근데 쓰는 돈이 1,500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재성 과다일 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이 돈 버는 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많이 벌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욕심을 내지 말고 그 돈을 지켜야 된다. 지금 시기는.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심리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원래 가지고 있는 원국의 재성, 즉 돈이 2개예요. 근데 대운에서 또 들어와요? 그럼 3개가 되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그러면 돈에 대한 욕망이 어떻게 되겠어요? 들끓어요. 우리가 욕망이 들끓으면 망해요.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는 욕망을 좀 내리고 자기가 번 돈을 사수해야 돼.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저축을 하면서 모아가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명리가가 조언을 해준다고 해서 상담을 해준다고 해서 그 말을 다 들으면 사주 명리가 별 의미가 없겠죠. 말 안 들을 거예요. 그래서 팔자는 못 속인다. 뭐 이런 옛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대운을 우리가 볼 때 대원칙은 대운에서 들어오는 십성이 재성이든 관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행의 중화를 해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기운이 강해요. 이제 이 중화는 8글자를 좀 다 보는 겁니다. 중화를 볼 땐. 근데 화기운이 강해요, 이 사람이. 그럼 어느 게 들어올 때 좋겠어요? 수기운이 들어와야 좋은 거예요. 무엇으로? 세운은 아니에요. 세운은 아니고 환경을 받쳐주는, 환경의 변화를 주는 대운에서 수기운이 들어올 때 이 사람은 좋다. 뭐 이런 걸 갖다 이제 다른 명리가들은 뭐 용신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저희 문파에서는 용신 인정 안 해요. 이 이론을. 자, 하여간 오행의 중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뭐 밑에 읽으면 되고요. 제가 다 설명한 거고 중화 최우선 법칙 뭐 다 설명한 겁니다. 됐네. 여기 마지막만 볼게요. 종격이라고 있어요. 종격과 중화의 관계. 그 부분은 하여간 읽어보겠습니다. 중화가 최우선이라는 말은 강한 세력을 억지로 약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기운이 압도하여 일간이 그 흐름을 따르는 종격이라면 그 세력에 순응하는 것이 오히려 그 명식에 작동 가능한 중화가 됩니다. 자, 케이스를 좀 볼게요. 그냥만 보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 수업부터는 제가 이론과 임상 사례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영상을 올리지 않고요. 그냥 이론 수업하면서
임상사례랑 합치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대신에 이제 그렇게 되면 강의가 이제 60분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는 분들이 힘이 드니까 차라리 강의를 한 2개 내지 3개로 쪼개고요. 임상사례랑 같이 할게요. 그럼 바로 방금 얘기했던 종격이 뭐냐? 자, 이건 이제 공개 출간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요런 사주가 있어요. 일간이 토인데 이분한테 있어서 보면 이런 분 있거든요. 전부 여기가 수인 거예요, 이게. 이거 보세요. 이게 한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전부 수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어떻게 되겠어요? 토가 물상으로 따지면 이 큰 물에 쓸려 내려가는 거죠. 물론 무토는 기토처럼 조그만 땅이 아니라 큰 산이에요. 큰 대지. 큰 산이 물에 쓸려간다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물의 기운이 강하면 뭐 산 하나 무너뜨리는 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 이제 잘못하면 어이구 이 사람은 수기운이 너무 강해서 일찍 죽겠는데요? 뭐 일찍 큰 사고가 나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세력이 밑에가 전부 수기운이잖아요. 그리고 이 토한테 수기운은 뭐예요, 여러분? 모르면 적으세요. 적고 바로 하면 돼요. 이게 바로 목화토 금수. 바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로 이렇게 해서 화로 가면 아니 토죠 이분이? 아 토야. 토는 금이 식상. 수는 뭐예요? 재성이에요. 재성. 그러니까 이분한테 수의 기운은 재성. 재성은 와이프 아내가 되겠죠. 그럼 이분은 뭐예요? 아내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내의 기운이 어떻게 되겠어요? 겁나 강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처가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죠. 말 안 들었다가는 와이프한테 뒤져요. 그러니까 아내 말 잘 들어야 돼. 어쩔 수 없이. 아내가 집안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니까 아내 말 잘 듣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야 인생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아내랑 만약에 이런 게 힘이 들어서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또 재혼을 하잖아요. 그래도 똑같아. 그런 사람 만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연애를 할 때는 뭐 나를 갖다가 막 옥죄고 나 힘들게 할 것 같아서 결혼하겠어요? 뭐 어쨌거나 사랑하고 나한테 좋은 사람이니까 결혼하겠죠. 연애할 땐. 근데 결혼만 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든 뭐든. 그러니까 이거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사자들의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우주의 기운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뭐 어쩌라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갖고 태어났는 걸. 다시 태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사주가 이렇구나. 이 기운이 강하구나. 근데 내가 와이프한테 깨갱거리면서 사는 게 좀 힘들고 답답하고 짜증은 나지만 그게 내 팔자구나. 그러면 그게 순응하고 어떻게 잘 받아들이고 합리적으로 내가 대응을 하고 살까. 그래서 사주는 대응의 영역이지 부셔버리거나 그거를 바꾸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응의 영역이에요. 대응. 우리가 주식도 막 하락하면 대응의 영역이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되듯이. 그러면 그냥 와이프가 하자는 대로 쫓아서 하고 뭐 그러면 편하게 살아요. 그리고 돈도 벌고 이걸 갖다가 뭐라 부르느냐? 이걸 종격이라 불러요. 그럼 이거는 재성 따라가니까 뭐 재종격? 굳이 이름 붙이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바라보고 살고 와이프 말을 잘 듣고 살고 그러면 돈 벌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조금 각색을 했어요. 왜냐하면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특수 전기 설비 기술을 가진 거예요. 왜 또 여기에다가 기술로 봤을까요? 이 사람이 토일간이야. 토일간이니까 이렇게 책상머리 대물리면서 책상에 앉아서 뭐 강의하고 그런 거보다는 기술직이야. 기술, 엔지니어. 그러니까 건설 현장 뭐 이런 쪽이 가깝잖아요. 토니까. 그래서 남성 자영업자에 뭐 그런 거 하는 분 있죠. 굴삭기 영업 같은 거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굴삭기 한 대 사서 뭐 굴삭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일당 막 한 6, 70만 원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런데 주변에서 이제 사주에 물이 너무 많아. 응? 배우자 힘들게 하고 재물이 모두 떠내려간다? 본인이 이렇게 떠내려간다 이렇게 불안해해서 상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손님, 이 사주는 물에 쓸려가는 사주가 아니라 강대한 재물의 바다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종적격 명식입니다. 이 사주의 핵심은 아내의 의견과 경제적 판단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경제적 주도권을 맡기고 조언을 따르면 강한 재성의 흐름을 거르시지 않고
부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잔소리조차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훈장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당신은 그런 팔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역행해서 살면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나중에 가서 배우시겠지만 여기에 화기운이 있어요. 좌오. 그러니까 반대 기운을 불러온다고 하는 이 허자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오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해자, 축, 반합이니까 여기서 축을 불러요. 이렇게 축토를 불러요. 그러면 이분은 수기운만 있는 게 아니라 허자로 화기운과 토기운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토기운이 있으니까 자기 비겁에 해당하는 기운이 있죠. 그러니까 돈 그럭저럭 꽤 벌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 굴삭기 그런 영업을 하시더라도 다 상대적으로 다른 굴삭기 영업하시는 분들보다 좀 더 일거리가 있다는 거겠죠. 그 오화라는 건 토한테 뭐였어요? 목화, 토는 뭐예요? 인성이잖아요, 인성. 인성이니까 뭐예요? 기술 자격증. 딱 맞네. 예, 제가 공개용으로 만들었지만 너무 딱 잘 만들었어. 자격증.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고 뭐 건설업 쪽이 제일 유망할 것 같은데 하여간 건설 계통의 자격증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좀 높다. 관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뭐 소속해서 일하시기보다는. 그래서 중화이론과 연결하자면 중화는 오행의 숫자를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명식이 현실에서 무리 없이 작동하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이 명식에서는 압도적인 수의 흐름을 거르지 않고 재성과 배우자의 판단을 활용하는 것이 구조에 맞는 중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수기운이 강하니까 그 반대 기운이 화기운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운으로 들어온다. 괜찮은 거죠. 수기운이 화기운이 나름 또 중화 역할을 해주니까 하여간 종격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알고 계셨으면 됩니다. 자, 지장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표면인 지지 아래 숨겨진 천간이 지장간입니다. 지장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 심리, 숨은 재물, 배우자의 실제 모습과 관계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 정밀한 열쇠입니다. 겉의 천간 지지의 재성이 보이지 않더라도 지장간 속 재성이 일간과 합을 이룬다고 해서 외부의 바람기나 숨은 이성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궁 깊숙한 곳에서 일간과 결합한 재성은 오히려 안방에 뿌린 배우자, 나를 지탱하는 핵심 자산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장간 해석의 핵심. 지장간은 단순히 숨겨진 글자가 아니라 현실 관계의 내부에 자리한 잠재 작동 구조입니다. 지장간의 십성만 떼어보지 말고 궁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뭐 조상, 그 다음에 부모, 배우자궁, 그 다음에 자식궁 얘기하는 거예요. 일간과의 합, 지지의 회곡과 함께 읽어야 됩니다. 이론만 봐서는 뭔 말인지 몰라요. 실제 사례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40대 여성 내담자가 프리랜서 엔지니어인 남편이 최근 외부 프로젝트가 많아지더니 뭔가 딴살림을 차리거나 딴 마음을 판 것 같다. 즉 뭔가 외도를 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물으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되느냐? 왜 그러느냐? 이 진토 안에 을개무가 있거든요. 이렇게 지장간에 을개무 이런 거 여러분 외우는 거에 스트레스 갖지 마세요. 만사력 보면 다 나오거나 네이버만 쳐도 바로 나오니까 늘 캡처 사진 한 장에서 그때그때 확인하면 되죠. 요즘은 암기의 시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통찰하고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며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인공지능이 막 그냥 판치는 세상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합해진단 말이에요. 을경합금. 그리고 경금에게 있어서 을목은 뭐예요? 몰라요? 몰라면 이렇게 쓰면 돼요. 목화, 토, 금, 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금이 일간이야. 그럼 뭐예요? 목은 재성이죠. 그럼 남자한테 재성은 뭐예요? 아내죠, 아내. 그러니까 이게 진토 속에 이렇게 지장간에 뭔가 이렇게 여자가 숨어 있는 거지. 근데 그 여자랑 내 남편이 합을 해? 오이씨, 바람 피는 거 아니야? 나중에 바람 필 가능성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어디서 어설프게 알고 와서 질문을 한 거겠죠? 그랬더니 이제 간명을 하는 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을이라는 건 여러분 이 진토는 누구 자리예요? 배우자 자리잖아요. 아내 자리 밑에 있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겠어요, 결국은? 아내 본인, 이거 물어보는 손님이죠, 손님. 아내죠. 아내랑 이렇게 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편이 아내를 겁나게 의지하고 겁나게 이렇게 잘 맞는 거죠. 그래서 손님, 남편분의 사주는 밖으로 바람을 피우거나 딴 마음을 품는 구조가 아닙니다. 남편의 안방인 진지장간 속 을목재성은 남편인 경금과 을경합으로 안방 깊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자진 수국의 활동 구조 속에, 자 여기서 이제 진하고 자하고 신하고 합해서 신자진 수국, 즉 삼합이죠. 삼합. 예, 삼합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수기운이죠. 삼합 수기운. 수가 뭐예요? 금한텐. 예,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무지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근데 거기서 언제나 벗어나요? 언제 벗어나요? 요식이 지나야 벗어나요. 근데 또 진토야. 하여간 벗어나려면 뭐 50 중후반? 그럼 거의 뭐 퇴직이네, 퇴직. 직장에서 퇴직해야만 살아남는 구조가 되겠네요. 근데 이분이 관이 있나? 화기운이 관인데 주어진 글자 안에 관이 없네요, 또. 만약에 직장을 다닌다면 더 스트레스 받겠네, 자기 하는 일이. 관이 제대로 없는데 뭔가 일은 나가서 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되겠네요, 여하간. 그래서 여기서 신자진 수국의 활동 구조 속에 재성이 보물처럼 들어있으므로, 왜냐면 여기 진토 속에 재성 있잖아요. 손님이 남편의 사업 기반이자, 즉 물으러 온 아내가 남편의 사업 기반이자 든든한 경제적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버티는 건 본인이 잘났다고 버티는 게 아니라 아내가 뒷바라지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조를 잘하고 있다. 그 힘으로 이 남편이 나름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의심으로 가정의 평화를 깨기보다 자신의 경제활동 활동과 내조가 남편을 살리는 핵심이라는 점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분도 일하는 분이었는데 하여간 아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합을 해서 남편한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남자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답답하다고. 그리고 이제 관이 없으니까 직장도 제대로 없는 기운 가져다 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막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거나 막 이럴 때 아내가 그 옆에서 토닥토닥 해주고 괜찮아 뭐 이렇게 뭐 하고, 하여간 또 아내도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 남자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조금 뭐 부담을 덜어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요거에 딱 맞습니다. 자, 결론을 읽어볼게요. 천간합을 자동합화. 이거는 뭐 천간의 합은 없고요. 요거는 이제 좀 안 맞고, 합이 놓인 지지 자리와 회국을 확인했습니다. 합이 놓인 지지 자리, 여기 을경합금. 지장가 속 재성이 어느 궁위에 있는지. 어디 있어요? 부부궁. 아내궁에 있단 말이야. 아내 자리에 아내가 제대로 있는 거예요. 숨은 여자라는 단식 판단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바람이 나고 그런 게 아니라 아내하고 잘 지내야만 되는 구조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